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공시가 하나 나왔죠. 예,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이게 오늘 날짜로 나왔습니다. 보면은, 자, 이게 원래 한 달 전에 있던 내용인데 한 달 뒤에 재공시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이게 자회사인 두산비나 H현대에 대한 매각 추진, 이것에 대한 해명 공시인데, 매각을 검토 중에 있으나 두산비나 매각을 검토 중에 있으나 거래 금액, 상대방 등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없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3개월 이내 재공시를 하겠다 라고 했고요. 이 매각을 통해서 4천억 정도를 확보하겠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한 해명이었고요. 자,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거래 금액이 4천억이 상대방과 맞지 않아서 이 협상이 틀어졌다면 계획과 다르게 자금 확보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자금 확보에 실패했다는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SMR 등의 재료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할 텐데, 자, 그렇다면 다른 데서라도 자금을 끌어와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자, 상증사가 자금을 끌어모으는 게 자회사 매각 아니면 뭐가 있겠습니까? 유상증자나 뭐 전환사채나 이런 게 있겠죠. 자, 근데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보통의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돈이 없어서 재료가 나올 게 없고 미래 가치의 대부분이 이미 반영된 경우일 때는 당연히 악재로 여겨지는데, 지금 두산처럼 비전이 확실하고 계약 체결 등의 사실이 기반이 되어 있는 종목들은 이런 유상증자가 호재로 받아들여집니다. 내 주식 수량을 더 적은 돈으로 불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지금 원전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수급이 가장 몰리는 테마이고, 그 대장주가 두산에너빌리티면서 김정관 전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부정적인 이슈는 딱히 없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산업자원부 자금 지원 정책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김정관 전 사장이 장관으로 되는 것과는 별개로 원전은 지금 미국에서도 국가 경쟁력 회복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국내 원전 섹터도 활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자금 지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발로 인한 자금 확보 유예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오늘이 마지막 판단일입니다. 자, 근데 투자 경고 지정 이 여부는 이 조건 있죠. 특히 조건 중에 2번,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경우, 이것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해야 되는데,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이라면 직전 고점을 뚫어야 됩니다. 자, 공시가 떴던 게 6월 24일이죠. 6월 24일은 이날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15일 중에서 가장 비싼 가격이 되려면 여기를 뚫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조정을 받지 않아도 됐는데 처음 공시가 나온 날이 요 날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보다 높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돌파를 하고 이 자리를 돌파할 것처럼 보이니까 여기서 주가를 누른 겁니다. 개인들의 매수세가 너무 강하니까 여기서 좀 누른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투심이 무너져선 안 되니까 여기서 오늘 이 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여러모로 이제 두산에 문제될 건 없는데 두산의 문제는 딱 하나, 단기 고점이라는 겁니다. 제가 두산의 가치보다 지금 주가가 높이 올라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단기간을 봤을 때는 너무 높이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미래 가치를 너무 빨리 끌어다 썼다는 거죠. 자, 이게 조정을 거듭했고 만약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해서 결국 가격이 지금 67,000원이라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뭐 요렇게 올라온 게 아니라 요렇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지금 무대응으로 일관하시고 20만원 30만원 가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렇게 평생 20만원 30만원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요 모습 그대로? 우상향으로만? 단 한 번의 조정도 없이?
주가를 만드는 건 세력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근데 얘네가 차익을 남기지도 않고 계속 올려줘서 개인들 수익을 계속 막대하게 증대시켜준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20만원, 30만원 갈 수는 있어도 강력한 가격 조정, 긴 기간 조정은 반드시 동반됩니다. 무조건 100%. 자, 제가 어떤 상황에도 예단하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 리스크부터 살펴야 한다. 주식의 100%라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편인데요. 이건 100%입니다. 조정 없는 종목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스크를 점검하고, 단기 고점이니까 리스크를 점검하고 관점을 매도 타점, 비중 줄이는 데 둬야 됩니다. 자, 체코 두코바니 원전 5, 6호기 프로젝트의 주요 타임라인. 자, 2025년 본 계약 체결이 있죠. 체결. 자, 펜으로 쓰기는 힘드니까 메모장을 좀 치겠습니다. 자, 2025년 본 계약 체결이 있죠. 그리고 이제 26년부터 28년까지 설계, 민영화 및 일부 매출 인식. 그 다음에 29년 착공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인 매출 그리고 순이익 증가가 인식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36년 그리고 37년 완공 프로젝트 종료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미래 가치를 지금 반영했다. 지금 미래 가치 반영이 너무 빠릅니다. 지금 이렇게 미래 가치가 빠르게 반영이 되는 건 기대감이라는 거죠. 일단 위에 말했던 요 주요 타임라인에 대한 기대감. 근데 기대감과 실제 재료 송출은 시기가 다르고요. 요런 때 반영되겠죠. 자, 그래서 아예 따로따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기대감과 실제 재료 송출과.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건 기대감인데 따로 분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요 기대감이라는 것은 언젠가 소멸합니다. 그리고 기대감이 소멸하면서 조정이 왔다가 재료 송출 때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거죠. 본 가치가 더해져서.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재료에 대한 뉴스가 뭐 뜹니다. 그러면 기대감이 바로 반영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단기 고점에서 이제 시세 차익으로 인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그리고 본재료가 매출에 더해질 시기가 왔을 때 재료가 주가에 반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여기에 와 있는 거고요. 자, 지금 어제 오늘 상승하는 거 이거 주가 컨트롤을 위한 상승입니다. 왜? 재료도 그대로고 기대감도 그대로입니다. 리스크도 그대로입니다. 자, 투경 투자주에 관련된 건 개인들 투심 컨트롤하는데 원래 많이 사용이 됩니다. 딱지를 땜과 동시에 지금 자리가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상승세가 나오는 데는 납득이 돼야 속으니까. 여러분들 단기 고점에서 계속 매수해라. 7월 8일 마지막 판단일 상승을 보여줌으로써 매수를 부추기는 거죠. 그래야 이런 단기 고점에서 세력이 물량을 팔아치울 수 있으니까, 설거지를 시킬 수가 있으니까. 자, 두산NWT 기업 상황은 뭐 상당히 좋은데 단기 고점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올라가려면 이 자리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 자리는 저항이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뭐 지지나 저항들이 수렴되어 있는 자리다 보니까 저항이 상당히 셀 수밖에 없어요. 상승세를 이어가려면 이 자리를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항 맞고 떨어지는 거 둘 중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항 맞고 떨어진다는 것은 단기 고점이라는 증거죠. 여기서 어쨌거나 돌파를 하든 저항 맞고 떨어지든 여기를 터치하는 그림은 무조건 나올 겁니다. 그 터치했을 때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지를 봐야겠죠. 이제는 어떤 제스처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나 홀딩을 해도 될지 윤곽이 잡히게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근거도 없이 지금 고점이니까 팔아라, 2달 올랐으니까 무조건 고점이다 팔아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근거가 나올 텐데 그때 대응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저항받고 무너지는 모습이 만약에 포착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대량의 거래를 동반해서 이게 개미 털기 등의 허수가 아니라 실제 세력의 시세 차익으로 인한 하락이다,
이 자리가 단기 고점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자리를 이제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돌파를 하면 이거는 단기 고점이 아니게 됩니다. 더 윗자리가 고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상승도 하락도 추세 자체를 우리가 예단할 필요가 없고, 어떤 의미가 큰 자리를 터치했을 때 어떤 움직임이 나오느냐, 그리고 그것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거래 대금은 얼마나 나왔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텔레그램방에서 의미가 큰 자리들 위로 아래로 말씀드리고요. 의미가 왜 큰지 그 이유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들을 터치했을 때 어떤 제스처가 나오는지를 봐야 된다고 강조를 드렸었는데, 구체적으로 뭘 봐야 되는지 디테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오래전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을 팔아야 된다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욕을 많이 먹었죠.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 1, 2년 전에 언급했던 종목들이 뭐 2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도 나 있습니다. 자, 이 기업들이 비전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권이 바뀌면서 섹터 주도주가 아니게 된 것도 있고요. 자, 그들도 당시에 미래 가치를 선반영을 했는데 실제 증설 등의 재료 송출은 정권이 바뀐 현 시점이어서 기대감이 상당히 약한 겁니다. 그들은 긴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처럼 멋모르고 계속 상승만을 한다면 상승하는 만큼 조정이 깊고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한 욕심에 눈이 멀어 도박을 하기보다는 나는 근거를 갖고 매매하는 투자라는 것을 하고 있다 라면 보여주십시오. 스스로에게 나는 근거가 있어서 투자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자, 텔레그램방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고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버튼 하나 누르시면 입장 코드 없이 참여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퇴장 가능하시고요. 자,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기준과 근거들을 설명드리고요. 자, 그리고 개별 종목,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 대응 이외에도 추천 종목 매일매일 언급을 드립니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면 추천 종목도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검색기 설정법, 종가 매매, 시초가 매매 꿀팁 등 여러 가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